네, 안녕하세요. CSM 윈도우입니다. 이제 여기는 양평의 리모델링 현장이고요. 제가요, 좀 답답함을 좀 하소연을 하고 싶어요. 어떤 하소연이냐면, 저는 너무나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은데 고객님들이 이 심각성을 너무 모르십니다. 창문의 하자, 단열의 하자를 겪어보고 나서 이 중요성을 다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선택도 신중하게 보시거든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전원주택에서 살고 계셨다가 이제 양평 쪽으로 이사 오시면서 또 전원주택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오려고 하시는 고객님이신데, 그 집 또한 창문을 한번 교체를 또 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창문에 대한 단열, 결로, 기밀에 대한 하자를 많이 겪으셔서 그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됐는지, 그 문제점을 이 현장에서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협의를 보고 단열을 잡고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창호에서 중요한 점이 뭘까요? 기밀, 단열, 방음, 방수. 네,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정말 중요한데요. 네 가지를 어떻게 잡았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이제 멀리서 한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고도 높고 창이 통창이 있고 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또 스튜디오로 렌트할 예정인 공간이기도 해요. 단열 기밀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창이 심플하고 뷰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도이식 시스템 창으로 들어갔고요. 그 전에는 이런 이중창으로 창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창이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레일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레일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경험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쪽에 쌓이는 먼지와 이물질들, 벌레들이 기어 들어와서 죽는 벌레들, 창틀 사이에 생기는 이런 우풍, 문과 문이 만났을 때 이 가운데 지점에서 생기는 우풍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고, 독일식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독일식 창은 슬라이드 창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모든 창을 다 통창 픽스 또는 이런 양기창으로 하셨거든요. 닫았을 때 이 상태로 유지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이런 레일 구조가 없기 때문에 다 밀폐를 해줍니다. 이 외부 가스켓 1단계, 미들 가스켓 2단계, 또 문짝에 있는 3단계 가스켓을 통해서 문을 닫았을 때 이런 식으로 밀폐를 해줍니다. 3단 가스켓 구조로 밀폐를 해주는데, 그럼 기밀과 방음성이 엄청 올라가겠죠. 독일식장의 장점이 드러나고요. 엄청 이제 갤러리 같죠. 기능성도 살리면서 단열을 어떻게 잡을까, 그렇게 고민도 많이 해서 들어간 창이고요. 이쪽 취약한 부분의 열교 현상인데, 이 취약한 부분은 어떻게 잡았냐면, 후레싱을 이용해서 외부 후레싱은 창보다 크게 만들고 창은 작게 만들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코끼리 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얇게 후레싱을 크게 만들어서 정리를 했고요. 내부도 좁아버리면 단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창을 좀 더 작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2cm에서 2.5cm를 유지를 하면서 공간을 확보를 해줬습니다. 이런 문틈 사이의 기밀은 독일식 시스템 창호, 여기는 지능 알루프로스트 창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용접 라인이 강도도 강하면서 엄청 깔끔합니다. 디자인도 잡으면서 기밀, 단열, 방음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밀 테이프를 사실은 못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시공팀들이 신경 쓸 부분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테이프를 붙이기 전에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골조 부분에 테이프를 잘 붙을 수 있게끔 해주고, 결국엔 리모델링은 이 골조가 평활도도 안 맞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실리콘을 정말 아낌없이 많이 발라줘서 기밀성을 또 높여줄 수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은 그리고 약간 썸룸 같은 공간인데요. 저희 시공팀장이 가장 이쁘다고 칭찬했던 공간입니다. 디자인도 살리면서 기밀, 단열, 방음을 살린 독일식 시스템 창으로 들어간 구조고요. 여기도 결국에는 실내 공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벽체가 단열이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는 단열재를 이용해서 붙일 예정이고요. 단열재는 이따 2층에서 작업 중이라서 한번 찍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풍을 없애야겠죠? 창호 주위. 폼을 확실하게 싸주고 기밀 테이프 구조 들어갔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창만 바꿔서 해결된 문제가 아닐 수 있죠. 지금 폼 쏘는 형제들에서 이제 OCC 보드를 이용해서 단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쪽이 경질 우레탄으로 아주 밀도가 높이 단열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같은 경우도 뭐 도장, 도배, 뭐 랩핑, 타일도 다 가능할 정도로 강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요즘 화재가 또 위험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준불연으로 되어 있고, 이 우레탄 같은 경우도 자기 소화 성질이 있어서
불이 꺼지는 정도, 연기가 안 나는 정도로 또 좋은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홈쏘는 형제들과 협업을 통해서 처음에 미팅할 때부터 같이 단열을 어떻게 잡을지, 열교를 어떻게 차단할지 서로 고민을 하면서 들어간 현장인데요.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지금 고정창인데 내부 단열을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 OCC 보드 30mm짜리를 창 주위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폼도 잘 쌌고 기밀 테이프도 시공했지만 당연히 벽체 단열만큼은 못하거든요. 열교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장점을 두 가지를 살렸습니다. 상태도 엄청 심플하고 단열도 살리면서 이 뷰 보시면 거의 액자 같죠. 단열과 뷰도 살리고 기밀을 살릴 수 있는 지금 구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사항이 도의식 시스템 창으로 보통은 일반 힌지라고 해서 여기에 힌지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열을 창 주위도 보강을 해서 우리는 진짜 정말 패시브 하우스 이상급으로 단열을 하고 싶다, 가성비 좋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꼭 옵션에 히든 힌지, 매립형 힌지를 넣어서 도의식 창호를 시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단열이 지금 엄청 취약하잖아요. 이 벽체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창대를 하거나 어떤 마감재를 넣어서 마감을 해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붙이고 나서 나중에 몰딩 마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단열 팁을 하나 또 드릴게요. 이게 지금 외벽이고 여기는 내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외벽만 이렇게 붙이면 우리 단열이 해결되겠지, 열교가 어느 정도 차단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모서리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붙였으면 한 최소 45cm 정도는 단열재가 이어줘야 이 코너에 생기는 열교와 결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내부를 한번 붙였죠. 예, 그런데 여기는 이런 30mm로 붙인 게 아니라 이런 OCC 보드가 또 12mm짜리가 있거든요. 이 12mm면 단열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비드법 50mm 단열재보다 열갈률이 더 좋게 나옵니다. 외벽 쪽은 12mm가 좀 약할 수 있죠. 내벽도 또 30mm 붙여버리면 실내 공간이 좁아진다는 또 단점이 생겨요. 그래서 내벽은 한 12mm로 한번 붙여주고 30mm는 외벽으로 붙이면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 이쪽도 편차 없이 단열과 마감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평 리모델링 현장 문제점들을 보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단열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열교를 어떻게 차단하는지, 우풍을 어떻게 차단해야 되는지, 품질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시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진짜 답답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해드리면서. 창문이랑 단열은 정말 공사 중에서도 특히나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이게 다예요. 이게 진짜 심장입니다. 다른 인테리어는 언제든지 살면서 뜯어서 고칠 수가 있어요. 창호랑 단열은 한 가지를 뜯고 그 안을 또 보강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인테리어까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제 영상도 보시면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저랑 소통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